네, 요번 패널이 이제 말레이시아를 위해만 가지고 하나 좀 특별한 세션인데요. 이 세션이 만들어진 이유가 작년이 이제 한국하고 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세션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특별한 세션을 만들어 주신 서강대 동아연구소 특히 소장님 강희정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말레이시아 연구하는 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말레이시아 연구를 되게 한 20, 30년 정도 오랫동안 해오신 전문가들이셔가지고 오늘 아주 좀 좋은 발표와 토론이 기대가 좀 됩니다. 제가 발표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는 이제 한국하고 말레이시아의 사회문화 교류 이거를 요즘에 이제 신남방 정책하고 좀 연관시켜서 어떤 과제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발표하시는 이제 홍석준 선생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종 선생님하고 황인원 선생님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또 이제 말레이시아가 지난 2, 3년 동안에 아주 정치적으로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정치 경제적인 상황 변화 이거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종호 선생님은 말레이시아의 화인 경제 특히 화인 금융업 이거를 좀 장기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시는 그런 발표를 해주실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표의 내용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를 다 듣고 종합 토론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발표를 하신 다음에 각 발표마다 이제 토론 시간을 갖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종 선생님하고 황인원 선생님 발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발표만큼은 계속해서 발표를 듣고 종합 토론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발표는 한 15분 정도, 각자 한 15분 정도 발표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번 패널에 지정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좀 자유 토론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발표 하나 끝나면은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발표하신 다른 선생님도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마지막에 종합 토론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홍석준 선생님께서 좀 발표 부탁드립니다. 홍 선생님?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전 오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목포대학교 홍석준입니다. 저는 오늘 한 말레이시아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원래 우리 여기 요번에 말레이시아 세션은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오면서 선생님 좌장으로 해서 말레이시아만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동남아학회 30주년 축하드리고 또 회장님 이하의 집행부 또 특히 연구위원회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구성해 주셨는데 좀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강희정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라운드 테이블로 이렇게 좀 부탁을 받아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연계, 사실 말레이시아 인사이드 아웃인데 그 인사이드 쪽의 얘기들이 이제 황인환 선생님하고 김현주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고, 특히나 김종호 선생님도 이제 화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 얘기되는 부분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웃이라고 하는 쪽에 한국이랑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설정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 라운드테이블의 형식에 자유롭게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좀 빠르게, 그리고
중간중간 이게 뛰어넘어가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그 한말레이시아 그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사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교류와 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작년이 아까 그 오면서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교 60주년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교부랑 관계돼서 또 대사관이랑 해가지고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도 했고 그저도 했고 포럼도 이제 그 기획을 했어요. 간단하게나마 이루어졌지만 뭐 사실 그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런 내용이 이제 외교부에도 전달이 돼서 뭐 그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마련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정책적 제안을 얘기하려는데 이제 한국의 전략, 한국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사실은 주로 이제 한류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말레이시아 관계, 말레이시아 한국과의 관계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어떤 그 기대를 또 안고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한 말레이시아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한아세안 관계하고 연동을 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이 일단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직접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평가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그 NSP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이제 그 신남방 정책 플러스가 좀 다시 나왔고요. 작년 이후로부터 좀 본격화되는데 다시 3P 정책이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한계도 있었고 또 가능성도 열어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관련성 연계성 속에서 이제 특히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의 확대 심화를 도모하는 데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프레임 개발과 실행이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들을 좀 살려보자 이런 식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 자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자칫 이게 사회문화 분야는 이제 추상적인 어떤 그 레토릭으로만 그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얘기가 있지만 사실 최근에 한류를 포함해서 많은 그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 지속하되 실질적으로 파트너십을 교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서로 쌍방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런 것들을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과연 어떤 게 가능할까를 정책적 실무적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백신 문제도 있고 뭐 다 진단 키트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정치적 변동과 연동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 이런 것들을 타진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의미 같은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민 교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트랙 1에서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트랙 2라고 하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도 의미가 있고 트랙 3라고 할 수 있는 트랙 2.5 트랙 3 뭐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호 상생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문화 교류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어떤 그 노력이 또 정부의 노력이 민간 차원의 노력이 결국은 집적이 돼서 어떤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쌍방에 대한 어떤 존중, 배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가치 개념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또 문화적 역사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지역 연구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한 실질적 그 발굴과 그것들의 활용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적 모델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통합적 모델을 갖다 위한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우리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랑 그 친연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공동체가 많이 깨져 나갔고 해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다문화주의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문화주의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그 장점도 갖고 있지만 한계도 많이 지적이 됐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다문화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 이걸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비판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은 한아세안 지금까지 사회문화협력 그다음에 뭐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동돼서 한국의 전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개념, 새로운 개념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상호 이해라고 하는 개념에서 문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식의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될 그 과제가 지금 또다시 만들어졌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그 프레임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에서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 있고요. 그동안은 뭐 사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봐왔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변동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코로나19의 지속성이라든가 지금도 이제 2만 명씩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말레이시아 사회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들하고 과연 이런 식의 문제에 정말 제대로 우리가 들여다봤는가 그리고 우리의 연구자들의 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그 해왔고 그것에 대한 어떤 향후 그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는 우리 정부 측에서든 어떤 그 민간 단체 차원이든 시민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같이 그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또다시 이제 제기가 됐다. 60주년을 맞이해서 특히나 그런 고민들이 이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그 우리 말레이시아 사회문화 교류의 협력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은 그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연원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고요.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양자관계는 뭐 그 냉전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평면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80년대, 90년, 60년대, 70년대는 낮은 수준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 왔고요. 실질적인 그 협력 관계가 증대한 게 80년대, 90년대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동방정책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이루어졌고 이 동방정책은 2.0으로 지금 발전시켜야 될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동방정책 최초의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일본과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발전 모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마하티르의 정책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발전되는 문제 그 동방정책 그 2.0은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하되 좀 더 그 심화되고 확장된 그런 식의 문제들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그게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 분야에서 인구 이동 분야에서 한류 분야에서 이제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문광부 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뭐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그 아세안 예술과 그 교환 펠로우십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세안 문화원의 그 설립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에서 저희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에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류의 면에서 보면 뭐 사실은 어학연수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사실은 조기 유학의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제 알려져 왔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또 중간에 이제 2008년도에 굉장히 많은 파동을 겪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파동을 겪었지만 또 새로운 변화의 그 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또 굉장히 또 많이 만들어졌고 또 말레이시아로 유학 가는 그 당시 이제 1990년대 그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좀 소강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UM, UKM, 뭐 UITM, UPM, USM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작업들에 대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는 12월 달에 했던 그런 좋은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UM 대학에서 GNC라고
그 글로벌 네트워크 클럽이라고 하는 그 한국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뭐 이슬람 국가, 동남아 내 이슬람 국가들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그 날카롭고 그 중요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들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그 정도의 그 관심을 지금 한국에 대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인구 이동 측면에서 이제 관광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 갖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은 관광객의 뭐 투자자들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도 굉장히 큰 규모로 확장됐다, 성장됐다. 물론 이제 그 양적으로는 확장되는데 질적인 부분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부동산 투자 문제라든가 명태, MM2H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1998년도 2만 명에서 2008년도 27만 명.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를 갖고 있고요. 이건 뭐 사실 동남아가 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도 여기에 동반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락다운 상태가 돼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진정이 되면 이런 그 어떤 그 성장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한류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그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K 드라마를 위시로 해서 뭐 대장금, 뭐 겨울연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B를 위시로 해서 이루어진 K-팝의 여러 가지 노력들, 뭐 여기 뭐 제가 이제 뭐 사실은 배용준도 있지만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연구할 때는 이런 슈퍼주니어까지 이제 굉장히 동방신기 뭐 있는데 B1A4라든가 엑소 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BTS 뭐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영화도 신과 함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론 영화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드라마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좀 문화 콘텐츠 내에서도 좀 차별적인 그런 식의 전략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현지 대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어서 뭐 2021년도에 한국 교육원이 이제 설립될 예정이에요. 이제 베트남과 더불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한국 문화원, 말레이시아 문화, 우리나라에서 말레이시아 문화원, 뭐 아세안 문화원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니까 10개국을 다 다루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도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각 국가별의 어떤 비중이 차이가 날 때 그런 것들을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10개국을 다 다루려고 하는 그런 식의 노력은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의미가 뭐 나름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게 실행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 문화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 말레이시아의 그 특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이슬람화의 동향 전망에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규제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 근데 이제 사실은 진짜 또 그 작년에는 이 이슬람 관련된 그 예산이 또 늘었어요. 한 번은 이게 비판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다가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되면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것들 그 의미들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계속 갖고 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방정책 2.0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문제들을 사람 중시에 그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들보다는 사람 중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환원을 시켜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이런 문제들의 쌍방 간의 교류가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그리고 다원화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호문화 이해주의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 고민 그리고 반성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젠더라든가 성에 대한 이게 B1A4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좀 오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물론 사후 처리는 좀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껴안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서로 상호 문화에 대한 놀이에서 비롯된 거고 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라든가 히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문제들을 알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복잡한 우리 한국 내에서 예를 들어 이슬람 포비아를 둘러싼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시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둘러싸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자로서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사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정말 중립적 외교 그리고 브로커로서 아주 긍정적 역할을 했던 말레이시아의 경험을 잘 살리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서 사이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차별화된 정말 대동남아 대말레이시아 이렇게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아주 장점들을 잘 살려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신남방조시 플러스의 정책에 좀 적절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쌍방향이라고 하는 게 한류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피드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좀 살려야 된다. 그간 애를 써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K 방역하고 연결시켜서 말레이시아 방역 내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라든가 이건 실질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존중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K 방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좀 잘 살려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는 잘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습니다만 지금 말레이시아는 더 어렵고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돼서 다 연결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대로 정말 공존과 상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부분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나름대로 성숙한 단계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이 좀 보여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노력들이 굉장히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이거 시민단체와 학계가 연계를 해서 시민단체의 힘과 그런 노하우, 그다음에 학계에 지금까지 축적된 그런 것들을 같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그리고 축적할 수 있고 아카이브화할 수 있어서 나중에 정말 체계화된 교류와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